2019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박정환 구단과 당이페이 구단의 본선 32강 경기 백홍석 해설위원과 함께 하이라이트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야말로 참 아름다운 드라마 한 편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가장 기쁜 반집이에요. 네, 좀 중간에는 굉장히 좀 조마조마했었는데요. 박정환 선수의 이 후반전은 정말 경이롭습니다. 네. 자, 32강, 본선 32강에서의 좀 위기를 맞았던 박정환 구단인데 첫 판에서의 탈락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겠죠. 우리나라로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 박정환 선수가 이 32강전에 탈락하면은 네. 기세도 많이 꺾일 것 같고요. 네, 절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네, 그래도 멋지게 승리를 거둬줬습니다. 자, 먼저 삼성화재배 대회 정보와 함께 본선 32강 대진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2019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중앙일보와 한국기원이 주최 주관합니다. 우승 상금은 3억 원이고요. 실 32강전이 이번부터는 더블 일리미네이션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 한 판의 패배로서 탈락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네. 더더욱더 이 한 판 한 판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연속으로 펼쳐지는 논스톱 대회이고요. 생각 시간은 각자 2시간에 1분 졸기 5회, 그리고 덤이 6치 반입니다. 자, 32강 대진에 있어서 우리 한국 대표 선수들은 총 10명의 선수가 출전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박정환 선수부터 김지성, 이영구, 허영호 선수까지 총 10명의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자,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박정환 구단과 당이페이 구단이 올해 벌써 3개월마다 세 번째 만남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는 1대1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초에 열렸던 이 LG배에서 32강전에서 또 만났기 때문에 네. 추첨 한 번으로 만난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만나게 됐습니다. 네, 자, 어제 바로 또 개막식이 있었는데요. 개막식 현장부터 함께 다녀와 보시죠. 삼성화재 유성 캠퍼스에서 펼쳐지는 2019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개막식 및 대진 추첨식 현장입니다. 바로 이 공간에서 오늘 선수들이 대국을 했던 거죠. 맞습니다. 이 약간 대강당 같은 곳에서 네. 딱 두 판만 열리기 때문에 선수들이 굉장히 좀 어색할 수도 있어요. 28번을 뽑으면서 당이페이 구단을 만났던 박정환 구단. 그리고 무슨 일인지 신진서 구단이 32번을 뽑으면서 한우성이 나왔고요. 이런 응원으로 좀 더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신진 선수 좀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자, 바둑은 돌가리기 결과 박정환 구단의 흑으로 출발했습니다. 글쎄요, 이 바둑을 다시 보는 데 있어서 좀 집중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일단 중반에 승부처를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마지막 이 역전이 되는 그 과정도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꽤 유리했던 출발을 보여줬던 박정환 구단인데 그 그래프 자체가 순식간에 넘어갔습니다. 확실히 유리한 전투에서 박정환 선수가 손해를 감수하고 너무 강력하게 둔 것이 약간 화근이 됐었고요. 그 전투에서 너무 많은 것을 내줬기 때문에 네. 계속된 고전이 있었습니다. 정석이 바로 진행이 됐는데 가장 간명하게 2단 젖히면서 귀를 제압하는 출발을 보여줬고요. 당이페이 선수의 기풍이 워낙 실리를 좋아하거든요. 네. 아마 예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평상시에도 좀 실리를 좋아하는 기풍? 이렇게 봐야 하는군요. 네, 워낙 실리를 처음에 뺏기고 시작하는 것을 싫어하는 선수들은 3-3 정석에서 대부분 이렇게 둡니다. 네. 전투를 좋아하는 기사들은 이 선택을 많이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이 작전과 전략이 상대에 따라서 또 달라질 때가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 실리를 좋아하는 기사들한테는 최대한 실리적으로 두는 것이 더 효과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흑번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노골적으로 두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박정원 선수가 약간은 그 두터운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우하를 굳혀갔고요. 여기서도 사실 그냥 걸쳐갈 수도 있는데 가능은 한 거죠? 웬만해서 유력합니다. 네, 대부분 다 3-3에 들어가서요. 지금은 축이 불리할 때는 그냥 걸치는 경우도 정말 많고요. 그리고 축이 유리할 때는 7대3 이상으로 사실 3-3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걸친다면 상변 쪽이었을까요? 우변 쪽이었을까요? 아무래도 이곳이 강하기 때문에요. 네, 이쪽으로 걸치는 것이 좀 더 정수에 가깝습니다. 초반은 그냥 무난하게 진행됐다고 봐야 되는데요. 네. 뭐 곧이어 당이페이 구단의 신수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수로 인해서 약간 판을 꾸려 나가기가 좀 더 어려워졌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좁은 곳보다는 이 넓은 곳으로 가는 것이 좀 더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재미난 형태가 등장했었는데 어떤 수순이었는지 곧 있으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축이 불리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때리는 경우가 많이고요. 자, 여기서 가장 보통은 이렇게 걸치는 수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좀 더 이곳을 견제하기 위해서 실전처럼 어깨를 짚어갔고요. 뭐 이 어깨도 자주 등장하는 형태죠. 네, 이 수의 뜻은 밀면 뛰고 이런 식으로 해서요. 자연스럽게 이곳의 발전성도 좀 없애고 돌이 이곳으로 오면 이곳 발전성도 약간 견제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이것이 당이페이 선수의 의도기 때문에 비틀었습니다. 네. 자,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보통은 이렇게 막고 이렇게 넣는 것인데 이곳으로 와서 이곳의 집, 이곳의 집 여전히 곤마. 자, 이것이 박정원 선수의 의도였고요. 그 의도가 싫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비틀었습니다. 바로 이한수인데요. 하지만 이 수는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았고요. 그 이유는 이곳과 이곳이 너무 좁아요. 자, 여기는 이곳과 이곳이 정말 넓기 때문에 좋은 자리였었는데 지금은 너무 좁았기 때문에 판을 이끌어 나가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초반부터 백이 양분되는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흑의 선택은 좀 더 쉽고요. 백은 여기서 여기를 뛸지 보통은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여기서 젖혀가면은 이 모양이 너무 좋아지거든요. 이 넓은 곳에서 자꾸만 두터워지면 백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뗐는데요. 네. 그래도 연결은 안 됐어요. 네. 주위에 응원군이 흑이 많은 상황에서 전투가 벌어진 것은 뭐 아무래도 흑이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끼워 있게 되니까 백의 약점이 노출됐고요. 백이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네, 이곳을 잇고 나면 여기 끊는 수도 있고요. 자, 여기 젖히는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맛이 나쁜 자리였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의 선택이 있었거든요. 여기를 젖혀서 가르는 것과 자, 이곳을 끊고 이 한 점을 버린 다음에 네, 이렇게 잡아놓는 네, 두 선택 모두 괜찮았었습니다. 네. 어디서부터 그래프가 확 기울기 시작했을까요? 아마 이곳을 젖힌 선택은 상대가 이 당이페이 선수였기 때문에 이렇게 젖히는 선택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아무래도 전투력은 그렇게 강하지 않거든요. 기풍적인 측면이 보는 관점에서 따라 해석이 다 다르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말씀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제가 느끼기에는 이 당이페이 선수는 이 안정적인 성향과 네. 그 균형을 잘 맞춰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기해 주신 대로 정말 상대적이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백공삭 구단이니까. 아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진서 선수한테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전투적인 기풍이었다면 아마 전투력에서는 신진 선수가 사실 월등하거든요. 자, 이렇게 서로 끊어가는 형태가 마련이 됐는데요. 저는 여기 끊어가는 선택이 좋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것으로는 그냥 일단 나가서 어차피 여기는 둬야 되거든요. 여기 끊는 자리는 지금 이 형태를 공격할 수 없다면 필요 없는 자리였어요. 하지만 때이르게 두면서 이거보다는 양쪽 백이 더 위험해 보이거든요. 그래 지금 같은 선택은 좀 어땠을까 싶습니다. 가만히 꼬부리는 수가 좋은 수군요. 네, 여기를 띄면 이곳을 끼우고 뒤로 치기 때문에 네, 지금 이곳의 약점을 선수로 지키게 됩니다. 네, 네. 그것이 불만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진행은 백보다는 네, 흑보다는 백이 훨씬 더 어려워요. 이거 하나만 처리하면 되지만 백은 이곳, 이 두 곳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버릴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조금 빠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AI가 좋아한다는 이 빠지는 수를 지금 교환을 해두고요. AI는 저 교환을 바로 합니다. 네. 나중에 팩감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바로 하는 것이 항상 일리가 있더라고요. 나중에는 팩감으로 안 받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네. 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잘 안 하게 됩니다. 이 팩감을 쓰고 싶어서. 그래서 하변에 교환을 하나 해두고 나를자를 뒀네요. 근데 아직까지는 백이 좀 우세한 승률 그래프였네요. 지금
이곳이 실수였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곳을 붙이고요. 그때 막기가 좀 어려워요. 이것을 끼운 다음에 여기서 젖혀갑니다. 네. 그때 끊으면 끌어갈 때 이어서 이곳과 양단수가 맞보기가 돼서요. 네. 이곳으로 뒀어야 되는데 아, 지금 이곳으로 둔 수가 실수였던 것 같아요. 붙였다면 나가는 자세가 훨씬 좋았군요. 네. 만약에 이렇게 나갈 수만 있었으면 이 교환도 하고요. 호구 자세로 아주 괜찮거든요. 여기는 단수가 맞더라도 나가서 백도 자세가 괜찮습니다. 네. 실전하고 좀 비교해 볼까요? 자, 이것은 이곳 지키는 것만 본다면 이렇게 둬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호구되어 있는 것과 지금의 자세는 확실히 많이 다릅니다. 네. 훨씬 더 흙이 활발한 것을 알 수가 있죠. 배 선수가 좀 더 판을 키운 느낌이고요. 이곳을 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곳이 선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갈 수 있다. 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네. 저희가 이 젖히는 수가 나오기 전까지 봤을 때 그래프가 흙으로 많이 기울어 있었는데 다시 리플레이 하니까 AI도 생각이 다르네요. 되게 좀 의외인데요. 거의 80%까지 나왔던 것 같거든요. 네. 이곳을 끊으면서 좀 많이 줄어들었죠. 아까의 판단이 좀 잘못됐던 건가요? 자, 이거 끊는 수가 약간은 실수였고요. 네. 이 수로는 이 젖혀가거나 이렇게 느는 것이 좀 더 좋았습니다. 젖혀가고 찝고 잡아둔다면 여기도 잡혔고 여기도 미생, 여기도 미생이기 때문에 흙이 훨씬 더 편한 흐름으로 갈 수 있었는데요. 자, 여기를 끊었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철벽이 됐어요. 네. 백이 약한 돌이 철벽을 쌓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먼저 손해를 본 겁니다. 좀 이수가 고전을 시작하는 약간 결정적인 수가 됐었고요. 네, 이 수가 얼마나 좋지 않냐면 여기까지는 됩니다. 여길 끊더라도 뒤로 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 본다면 지금 흙이 두터운 자리를 네, 백을 철벽을 준 겁니다. 흙은 모양이 정말 좋지가 않고요. 네. 자, 그래서 이수는 상당히 손해를 보고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수가 선수여서 귀까지 달려갈 수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수도 약간의 실수였고요. 자, 이수로는 이렇게 받았다면 다음에 젖히고 이런 자리가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살아 있었고요. 하지만 이곳으로 받으면서 네, 받을 수밖에 없어졌죠. 네. 부분적으로 조금씩 실수를 하면서 좀 고전의 흐름으로 이어갔습니다. 여기서 정말 엄청난 선택을 했는데요. 좋은 방법이 있었을까요? 그냥 이곳을 막는 것이 보통이긴 하지만 백은 일단 쉽게 이렇게 살아둡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를 둘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못 살았기 때문에. 여기를 둬야 되는데 이어두면 그러면 여기도 집이 다 깨지면서 살아가고 중앙도 철벽이 돼서 네,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박정원 선수가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자, 이렇게 이을 수는 있었는데 단수만 쳐준다면 괜찮았습니다. 이곳을 두고 단수 쳐서 네. 여기를 잡을 수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데 단수를 치고 이었을 때 이곳을 잇게 되면 네, 축이 좋지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것은 이 두 점이 이제 작아졌죠. 이곳으로 가게 된다면 역시 크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흑이 한 개 하나도 없습니다. 네, 정말 이상해요. 이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 과감한 작전을 들고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이 진행도 우변을 제압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또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결과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실패한 그림이었고요. 하지만 박정원 선수가 왜 이 선택을 했는지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밀었을 때 이곳으로 두더라도 젖히고 패맛이 남아있고요. 이 패는 졌을 때 때리고 다시 때리면 잡힙니다. 거의 안 된다는 거예요. 안에 살아있는데 여기 나가는 약점까지.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의 선택을 했고요. 네, 이 선택은 결과적으로는 실패였습니다. 그럴싸하긴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따내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는 아까랑 똑같이 잡을 수가 있었는데 네, 뒤로 돌아가는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뒀을 때 둬서 한 수 네. 부족이 되죠. 6점이 잡혔어요. 이것을 분리하면서 공격을 했었는데 여기 잡힌 것은 상당한 실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우변 쪽이 전부 다 집이 됐었다면 괜찮았었거든요.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을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놓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충분하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변에 순하는 것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우변을 받아야 했었을까요?
받는 것이 정수였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 자리는 뭐 집도 많이 없애고 여기 발전성을 전부 없애는 그런 한 수거든요. 사실 여기를 둘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작전이 괜찮다 이렇게 판단했었는데 이쪽 우변에 순하는 것을 간과했습니다. 그리고 중앙 단수도 반대였다면 어땠을까요? 장단점이 있어요. 이건요. 여기를 두면 물론 좀 더 많은 집이 날 수 있지만 나중에 백이 이런 곳을 갔을 때 이런 자리가 선수가 되거든요. 네. 그런 것이 있기 된다고 때문에 하면, 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건요. 자, 이제 우변입니다. 어떤 약점이 있는지 찾아보시죠. 여기서부터 이 박정호 선수의 고민이 좀 시작이 됐었고요. 쉽게 넘어가는 자리라고 봤었거든요. 네, 그냥 보기에는 뒀을 때 받을 이면 수밖에 없는데 넘어가고. 네, 넘어가서 여기서 아무 수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네, 끊는 수가 있었어요. 자, 이곳을 단수를 치면 네, 받아주면 잡아서 안 되는데 여기를 단수를 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가 잡히고요. 때리면 단수를 쳐서 네. 패가 나게 되죠. 하지만 이 패는 흑이 지면 이 전체 대마가 걸려있기 때문에 흑으로서는 정말 부담이 되는 패였습니다. 문제가 또 우화가 걸려 있다는 거였죠. 그 패가 끝끝내 문제가 됐었고요. 하지만 그 패로 인해서 결국은 역전을 했죠. 이야기가 또 그렇게 되네요. 어, 뭐 상대도 좀 패가 되어 있는 장면이다 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큰 패였기 때문에 사실 계산을 하기도 정말 어려웠었고요. 네. 그 패를 지고 기적과 같은 역전승을 만드는 것은 사실 상상도 못했습니다. 흑이 기대했던 그림이 안 나왔고요. 더 큰 문제는 잡고 이었을 때 이 전체가 못 살아 있다는 거였어요. 실전에도 결국은 패가 났었는데요. 저는 이때는 상당히 불리한 줄 알았습니다. 이것을 늘고 받을 때 젖혔거든요. 이때 살 수가 없어요. 단수 치고 이곳을 두면 여기를 붙입니다. 받으면 여기를 두고 이곳을 두면 단수를 쳐서 네, 잡히는 형태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걸 패를 이용해서 좀 더 버텨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냥 뭐 어찌 보면 놔두는 자체로 흑도 괴로울 수밖에 없는데요. 받으면 사실 정수인데요. 근데 이곳을 오면 이기기 어렵다는 거죠. 계속 왔을 때 집이 많이 안 납니다. 자, 그래서 이곳을 놔두고 최대한 키워갔습니다. 이수도
버텨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지금은 이곳을 두면 패를 걸고 이곳을 붙여서 당장의 백은 확실한 패감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잡히고 큰 곳이 없으면 네, 백으로서도 부담입니다. 그래서 바로 두지를 못했고요. 사실 이것도 정말 안정적으로 들어가긴 했거든요. 네, 저희는 한 발 더 그려봤었는데요. 하나 더 가더라도 사실 잡히진 않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두면 호구를 치더라도 네, 차단이 안 돼요. 양단수가 되겠죠. 네. 뭐 정수는 여전히 받는 것인데 박정원 선수가 끝까지 버텼고요. 근데 백도 귀에 노림이 있다 보니까 우화를 걸어가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네, 지금은 이곳을 붙이면서 귀에 사는 수를 만들어놨죠. 자, 이렇게 되면 이 대마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더더욱더 패감이 없어집니다. 박정원 선수는 그것을 이용한 수고요. 자, 여기서도 아주 재미난 수법을 들고 나왔죠. 자, 이수의 뜻은 지금처럼 네, 이곳으로 이렇게 먼저 두고요. 이렇게 했을 때 연결이 되면 네. 이 패도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수를 내기 전에 미리 차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훨씬 더 강력하다. 네, 그런 뜻이었고요. 당일페이 선수의 지금의 선택도 상당히 놀라웠어요. 자, 한 칸으로 확실하게 지켜뒀죠. 이러면서 상중앙에서의 전투가 이어집니다. 자, 앞으로 이어지는 수순 어떨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박정환 구단과 당일페이 구단 본선 32강전 하이라이트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일페이 선수가 여길 뒀는데요. 네, 이것은 받아주면 네, 수가 나지를 않죠. 자, 이것은 유명한 모양입니다. 여기를 이겼을 때 먼저 치중 가게 되면 네, 네, 패 형태가 아닙니다. 양자충이에요. 네. 그래서 이곳을 뒀고요. 자, 여기는 안 젖힐 수가 없었어요. 받아주면 그거는 패배를 선언하는 거나 다름없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차단을 해가요. 지금 이 패가 있기 때문에 백은 좀 더 강력하게 둘 수가 있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약간은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 끊어간 수가요. 네. 이 수가요. 결국 어쩔 수 없었고요. 네, 이것은 약간은 무리였던 것 같아요. 뭐 국면이 우세하진 않지만 상대를 더 어렵게 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성공이었어요. 네, 지금 여기가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늘면 이곳으로 가서 네,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패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여기서 백은 이곳에 패감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받은 수로는 네,
때렸어야 됩니다. 네. 때리고 젖혔을 때 이렇게 끊어가게 된다면 단수를 쳐서 확실하게 잡히지를 않았거든요. 이쪽을 패를 하는 것이 흑으로서는 훨씬 더 부담이 적었습니다. 박정은 선수는 약간 더 욕심을 낸 건데요. 어차피 패를 했으니까 당연히 패를 걸어줄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두면 똑같이 해소를 하고요. 자, 그랬을 때 이 교환도 상당한 이득입니다. 네. 자, 그 이유는 여기까지 선수가 되거든요. 네, 최소한 5집은 이득입니다. 자, 그 득을 위해서 하나 더 여유를 줬는데요. 당이페이 선수가 여기서 이 작전을 알아차렸어요. 손을 빼고 둔 것이 좀 어려웠습니다. 자, 따로 가는 쪽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이 수는 어떻게 졌다면은 패착이 될 뻔한 수로 보여지고요. 이 수로는 일단은 이렇게 가서 좀 더 어렵게 했어야 됩니다. 네, 이것은 축이 좋기 때문에 100도 쉽지가 않았어요. 일단 여기 잡히고 시작을 했었다면 결국에는 이 패를 쓸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랬다면 훨씬 더 어려웠을 겁니다. 네, 거기는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네, 이곳을 두면서 이제 차단이 어려웠어요. 들여다보고 단수를 치고 네, 이렇게 씌우게 된다면 오히려 흑이 갈 데가 없어서요. 흑이 오히려 잡혔습니다. 아까와는 좀 차이가 나는 모습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연결이 되면서 사실 패배가 짙었거든요. 여기서부터 네. 역전의 드라마가 써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봐도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냈던 건지. 불가능할 것 같았거든요. 네. 그런데 박정환 구단에겐 불가능이랑 없었고요. 여기서 끊어갈 수 없다는 것이 네. 그로서는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었었는데요. 워낙 철벽이어서 지켜뒀는데도 불안해요. 여기서 당이페이 선수가 여기를 들여다봤다면 더 쉽게 승리를 거뒀을 겁니다. 네. 그 이유는 받아주면 그때 뛰면 되고요. 여기에 응원군이 있으면 더더욱더 이 자리가 강력했거든요. 하지만 어차피 받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것으로 약간의 느슨하게 처리를 했어요. 빌미를 제공을 했고요. 자, 지금 여기가 굉장히 얇은 상황이에요. 이런 곳을 네. 이렇게 두면 너무 알기 쉽게 잡히거든요. 이렇게 두더라도 여기만 선수가 되면 잡힙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때린 것은 승부수였어요. 어차피 졌기 때문에. 이것을 지켰다면 패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런 것을 두고 정리를 하면 네, 반면으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요. 그래서 최대한 버텼는데 여기서부터 약간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프를 봤을 땐 참 암울했었거든요. 게다가 역전할 곳이 좀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흙이 엷은 곳이 있었고 2패도 이기기 쉽지 않고. 그래프가 살아나는 듯 했다가 다시 사라지고 살아나는 듯 했다가 다시 사라지고 했었는데 패가 있는데 패감은 없고 엷은 곳은 많고. 네. 그런 장면에서 역전했거든요. 다시 봐도 어떻게 했나 싶습니다. 혹시 백 입장에서도 그 엷은 자리 찔러가고 싶어요. 정말 쉽게 처리해도 좋다고 생각을 했을 거거든요. 백 입장에서는 그냥 2패를 때리고 이런 식으로 개가를 합니다. 네. 이게 너무나 당연한 느낌이에요. 왜냐면은 여기는 백은 부담이 없고 워낙 패감도 많으니까요.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박정훈 선수는 그것을 최대한 이용한 겁니다. 상대가 지금 좋은 상황에서 약간이라도 추위를 탈 만한 그런 수법으로 이어져 갔어요. 네,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좋지가 않았고요. 그 이유는 여기를 잡는 것보다 여기를 때리는 것이 더 컸습니다. 네. 자, 버리는 판단으로 진행을 이어갔었는데 결국에는 백도 중앙보다는 우변이 좀 더 크다고 보고 해설을 했고요. 그것도 정수였었죠. 여기서 이곳으로 갈 수가 없었고요. 그 이유는 여기를 두고 끊어가면 어차피 뒤로 이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는 이을 수가 없어요. 여기 두면 다 잡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먼저 뒤로 돌아갔고요. 이렇게 됐었다면은 상당히 미세해졌습니다. 하지만 당이페이 선수가 다시 한번 참으면서 사실 이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네. 우변을 해소했고요. 지금의 상황은 여기를 때리고 받았을 때 때리면 여전히 이기기 힘든 형세였어요. 자, 문제의 장면이거든요. 네. 여기서 받았으면 졌습니다. 자, 그 이유는 2패를 이길 수가 없는데요. 그 이유는 흑은 하나, 둘, 세 수를 둬야지만 해소가 돼요. 근데 백은 세 수를 두면 아무 데나 둬도 됩니다. 뭐 여기 세 수를 둬도 되고요. 여기 세 수를 둬도 되고요. 네. 어디를 둬도 되는 거든요. 근데 사실 백도 우화를 다 잡는 그림이기 때문에 실전도 이해가 되기는 해요. 네, 이것으로 충분해 보이기는 했는데 여기서부터 버티기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이제 종판 마무리를 집중적으로 보셔야 할 텐데요. 잡아뒀고요. 막아가면서까지. 네, 여기를 사실은 막는 것이 무리였는데 두 집이라도 이득을 보겠다는 네. 뜻이에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수부터 실수였습니다. 자, 이수로는요. 그냥 끊어 잡았다면 흑은 때릴 여유가 없거든요. 이곳을 둬야 됩니다. 자, 이때 여기를 붙이고요. 이곳을 들여다봤다면 상당히 곤란했어요. 네. 단수칭 교환이 없었다면요. 이을 수밖에 없었는데 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를 안 때릴 수가 없어요. 이것까지 선수기 때문에. 받으면 단수 치고 이곳으로 받아서 다 잡힙니다. 네.
그렇다면 이수가 선수였거든요. 여기를 뒀을 때 대책이 없었어요. 여기를 그냥 때리고는 싶은데 끊고 때리고 이어서 이으면 이것을 끊습니다. 그냥 자체로 수가 나 있었어요. 자, 대약수를 두면서 네. 역전에 실마리를 줬고요. 그래도 형세는 백이 유리했었어요. 여기서도 이수는 어땠을까요? 끊었어야 돼요. 결과적으로. 네, 여전히 여기는 한 수, 두 수, 네, 다 메꿔져 있었기 때문에 세 수였거든요. 자, 여기를 잡았다면 이곳에 뭐 끊고 최소한 이런 식으로 팩감을 만들 수가 있었거든요. 뭐 잡는 거면 세 수면 충분히 가능했을 것 네. 같아요. 뭐 이렇게만 있었으면 한 수, 두 수, 세 수 뭐 될 수 있고요. 좀 더 어려운 길이 있었는데 자, 이수가 약간은 실수였고요. 지금 실수가 연달아 나왔습니다. 사실 그냥 딱 보기에는 우변을 끊기만 해도 백이 꽃놀이패일 것 같은데 이게 또 뒤가 달라서 지금 이렇게 한 것이 상대를 최대한 부담을 주는 수법이고요. 지금 그냥 두면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로 해수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 뒀기 때문에 한 수, 두 수, 세 수가 되죠. 네. 네, 백이 부담이 네, 정말 커졌습니다. 그래서 백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는 아, 이거보다는 이수. 이쪽이 훨씬 컸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두고 이렇게 뒀으면 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승부수를 날렸었는데 양쪽을 다 두고 싶었거든요. 자, 여기서 이수가 결국은 결정타였고요. 백은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이수가 패착이었습니다. 네, 이수로는 했어야 돼요. 이렇게 두고 이어서. 그러면 이거는 교환이 득이 없거든요. 네. 이렇게만 되면. 그렇다면은 여기를 둬야 되는데 여기 끊어 잡아서 자, 집으로만 10집에 뒷막까지 하면 15집 이상 가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냥 이으면서 네. 정말 너무 두고 싶었던 자리를 뒀어요. 이제는 끊으면 뒤로 받는 건가요? 이제는요. 좌변을- 네. 어떤 팩감도 안 받습니다. 예, 한 수, 두 수, 뭐 한 수 더 두더라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하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받습니다. 하나. 자, 하나. 받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안 쳐져 있었다면은 안 되는 겁니다. 아, 팩감도 안 되는 네. 거였죠? 그만큼 그렇네요.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추울게 몰리면서 했던 교환이 이렇게 좀 크게 적용되면서 당이페이 선수가 정말 눈물 날 것 같아요. 기회가 정말 마지막까지 많았네요. 여기를 안 해놓고 먹었으면은 거의 확실했던 것 같고요. 네. 그 교환을 하면서 약간은 어려워졌습니다. 이때만 해도 그래도 백이 좋다고 알려줬었는데 네, 그래프는 100이 좋았었는데 네. 저는 이때 2패 없으면 네, 음, 역전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패를 들어가는 게 안 됐던 거죠? 네, 지금은 근데 2패가 안 됩니다. 뭐 세 수를 둬야 되는데 이거 두고 두 수 두고 뭐 한 수는 의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두 수 두고 이렇게 두 수가 되면은 100이 괜찮습니다. 하지만 딱 세 수 둬야 돼요. 이 상황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한 개를 하기에는 이 덩치가 너무 큽니다. 네. 그리고 또 박정환 구단의 마무리가 정말 좋았어요. 결국은 여기를 있게 만들었어요.
그냥 저처이은 끝내기 정도 한 거네요. 여기만 두 집 득을 봤고요. 그리고 여기는 정말 너무 컸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받아주었다면, 네, 이렇게 되는 거였다면요. 거의 역선수 9집짜리 정도를 한 거예요. 자, 그만큼 컸거든요. 부상이 그 나머지 젖히는 자리, 뻗는 자리도 다 받아야 하니까요. 여기만 했었어도 약간은 모자랐었는데 여기까지 했기 때문에 네, 이 바둑을 반집을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항상 이런 바둑은 반집 나오는 것 같아요. 참 사실은 좀 더 격차가 날 수도 있겠다 또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끝내기 정말 너무 잘 돼서요. 이 패를 만약에 받았다면은 네. 정말 쉽게 이겼을 겁니다. 백으로서는. 하지만 이 패를 안 받으면서 약간은 이상해졌고 그 약간의 이상해진 것 때문에 당이페이 선수가 계속해서 실수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한 집 반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당이페이 구단도 버텨갔죠. 네, 뭐 이런 것들을 다 버텨가는 거였습니다. 실전으로 좀 돌아가 보면요. 네. 여기서도 이곳을 교환을 하고요. 지금 이게 역선수 3집짜리였거든요. 이것을 하고 단수로 버텨갔다면 이것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것은요. 그냥 흙이 이을 수만은 없었던 네, 건가요? 지금은 이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여기를 잇는다면 다시 여기서 승부를 걸어갔어야 돼요. 이렇게 두면 이렇게 평범하게 두는 거는 네, 안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것이 이쪽으로 버티는 수가 조금 있어서요. 뭐 이런 거 빠질 때 겹치고 귀를 네, 노렸어요. 치중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었다면은 네, 뒤로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를 안 할 이유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팩감은 정말 많거든요. 네. 여기가 뭐 다 팩감입니다. 백도 버틸 때 버티더라도 합연을 해놓고 버텼어야 됐군요. 그냥 두니까 뒤로 돌아가면서 네. 참 원래 가일수 해야 하는 자리를 먼저 뒀을 뿐인데 그것도 끝내기가 되니까요. 여기서 박정원 선수가 정말 정확하게 끝내기를 합니다. 자, 여기도 역선 3집, 여기도 역선 3집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곳을 둘 수는 없습니다. 끊고 잡을 때 굿자를 가면 네, 살 수가 없어요. 단수를 쳐야 되는데 단수 치고 단수 치면요. 네, 때릴 수가 없어요. 네. 잡히거든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 끝내기를 한 다음에 이것을 두니까 이때는 최소 반집 승리를 확보했습니다. 확실히 이겼다는 판정을 해주셨죠. 백홍석 구단도. 정말 시종 일관분리했기 때문에 정말 역전인가 싶었는데 네, 이때는 확실했었습니다. 네. 사실 이런 좀 행운의 반집승 이런 승리가 있다면은 이 논스톱 스피디하게 진행되는 대회에서는 좀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심리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얼마 전 얘기를 좀 해드리면요. 네. 박영훈 구단이 국수산맥배에서 우승을 했거든요. 국내전에서. 8강전에서 이창석 선수에게 반집을 져 있었습니다. 네. 네.
맨 마지막까지. 하지만 그 바둑을 이창 선수가 약간 머뭇거리면서 시간패를 했어요. 둘이서 중앙에 대한 좀 착각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두지를 못했습니다. 네. 제 시간 안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운이 있었기 때문에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때문에 그런 행운이 있어야지만 이런 좋은 것을 좀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5시부터 이제 진행이 되고 있을 것 같은데 16강 또 대진 추첨이. 그 정말 궁금하긴 네. 하고요. 또 어떤 빅매치가 성사가 될지도 좀 궁금합니다. 때이르게 커제 선수와 뭐 천야오이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딱 들은 소식까지는 이제 신진서 구단, 박정환 구단 그리고 신민주 구단이 16강에 이름을 올렸다라는 소식까지였는데요. 네. 그 외에 강동윤, 김지석 구단, 뭐 서봉수 구단도 아직 끝나지가 않았었거든요. 서봉수 구단은 좀 우세하다고 들었었고요. 승리해서 아. 16강에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서봉수 선수 정말 대단하네요. 중국의 네. 거신이 5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16강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중국 선수들은 이 신의 기사라고 하더라도 정말 잘 두거든요. 네. 네. 거신이 5단도 95년생의 어린 기사인데요. 자, 서봉수 구단이 승리를 거두면서 네 번째 한국 대표 16강에 이름을 올린 기사가 됐고요. 김지석 선수와 변상일 선수는 정말 미세했거든요.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반집 승부를 다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을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 그 두 판이 미세했던 바둑이었는데 결과는 1대1이었다고 하네요. 네. 자, 올라간 기사는 바로 김지석 구단이라고 합니다. 가장 강력한 선수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서봉수 선수의 16강 진출도 굉장히 반갑네요. 네. 또 어떤 모습을 또 보여주실지 기대가 되고요. 이렇게 되면 총 우리 한국 기사가 6명의 기사가 이름을 올린 건가요? 신진서, 박정환, 강동윤, 신민준, 김지석 구단, 서봉수 그리고 서봉수 네. 구단. 6승 4패를 했습니다. 모두 한중전이었었거든요. 나쁘지 않은 결과가 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슈자이안 선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중국 선수가 이름을 올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한 중국이 9명에서 10명 정도 이렇게 대결을 펼치는 16강이 되겠습니다. 박정환 선수와 천야오이 선수만은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은 나머지 선수들은 중국 선수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6대 10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중국 선수가 많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추세가 된 것 같아요. 전부 패를 버텼고요. 네.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양패이기 때문에 다 버틸 수는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 집만 이득 보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박정훈 선수가 반집을 남겼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패를 버텨봤지만 그냥 이렇게 해소를 하게 되니까 딱 반집만을 남기는 바둑이었습니다. 아슬아슬했고요.
마지막 공백 100이 메우면서 자, 박정환 구단이 반집 승리를 거둡니다. 이 시간으로만 본다면 네. 한 80%는 당이페이 선수가 우세를 했었는데 그 마지막 20%를 박정환 선수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6강 대진 추첨에 속보가 전해지고 있는데 신진서 구단과 박정환 구단의 상대를 저희가 전해드렸어요. 빅판이 완성이 됐고요. 네. 이 신진서 선수가 천야오의 선수를 만났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박정환 구단은 리벤지 매치가 성사가 됐습니다. 리턴 매치 셰어라오와 작년에 16강에서 만났었는데 다시 한번 재대결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셰어라우 선수도 이 세계대 우승자인 만큼 상당히 잘 두고요. 굉장한 속기파로 상대를 까다롭게 하는데 굉장히 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 판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자 연속으로 이어지는 삼성화재 백본선 16강전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설의 백홍석 해설위원 그리고 이소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